안녕하십니까. 대출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정부에서 오늘 오전 6.17 부동산 대책을 전격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대출 규제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번 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다,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예상되는 대출 규제 내용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일찍 할 줄 알았으면 하루 기다렸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수시로 변하는 대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정확한 대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같이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6.17 대책 갭 투자 철퇴,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이제 관계 부처와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규제 지역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갭투자를 방지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개인도 주택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이제 앞으로 바뀝니다. 자, 우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군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가 되는데요. 투기와 투기과열지구 주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을 제한했었는데, 이 범위가 대폭 적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으려는 생각인데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이 보증기간의 보증이 필수적인데, 보증을 제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서울 전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 이 전세대출이 막히게 된다는 뜻이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군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되는데요. 다만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규제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자,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았다가 규제가 시행된 뒤 3억 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보증기관의 내규를 바꾼 뒤 또 적용을 한다. 통상 규제 발표 이후 시행까지 한 달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민간회사인 SGI 보증보험도 이런 규제에 동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2억 원이 공사와 차이가 있어서 유지 보증을 갭투자 용도로 활용했다라는 판단에서인데요. 역시 HU 내규를 바꾼 뒤 신규 대출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주택담보대출 거주 요건도 강화가 됐습니다. 무주택자는 투기 과열, 조정대상 지역을 비롯한 전 지역의 집을 주택대출을 받았다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종전까지는 투기지역에서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1년 내,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1주택자 역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산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당하고 행정지도가 시행하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금자리론도 좀 손을 봤는데요. 3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역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고요. 자, 지금까지는 전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6.17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화면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계 대출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사업자 대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빵프로입니다.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고요.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자, 기존 주택 2년, 투기 과열은 1년, 처분 및 전입 조건입니다. 무주택 자녀 분가 또는 부모 별거 봉양 등에는 예외 사유가 인정이 되고요. 자, 고가주택,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죠.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는 주담대 금지입니다. 자, 예외가 있는데요. 조정지역은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그리고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인정이 되고요. 투기지역의 이제 예외 조건은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1년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 사항이 인정이 됩니다. 자, LTV는 기한은 50%, 구억 초과는 30%, 그리고 이쪽 투기과열지구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 그리고 초과 20, 15억 초과는 0%입니다. LTV는 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DTI도 마찬가지로 조정지역 50,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40%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업, 매매업과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이외에 다른 사업자를 내면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금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LTV는 조정지역 9억 이하 50, 초과는 30, 똑같죠. 그리고 이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입니다. 요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주택 매매, 매입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 구입 시 신규 주담대는 금지됩니다. 9억 초과 주택에 해당되고요. 자, 다음은 이와 관련된 Q&A를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 관련 Q&A입니다. 자,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관련입니다. 자, 6개월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자,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인데요. 단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제 그 분양 아파트 말고는 매매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부터 시행을 하나라는 건데요. 행정지도를 거쳐 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년 6월 30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 가계약은 불포함이고요.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라는 부분입니다.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2018년 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이라고 하네요. 자, 전입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에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번 617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 전입 요건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생활안정자금의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주택을 갖고 있거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받아서 저쪽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본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소유 중인 주택은 규제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보금자리론 전입신고 실거주 요건 강화된 내용입니다. 보금자리론 전입 실거주 요건의 강화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 창구 등의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 3개월의 기산 시점은 언제부터 3개월을 기산함. 보금자리로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입신고 및 실거주의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라는 내용인데요. 전입신고 부분은 차주가 대출 실행 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실거주 유지에 대한 확인은 현행 디딤돌 대출의 확인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금공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입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하여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에 이제 조치가 된다는 내용이죠. 전입세대 열람원을 이제 발급을 해서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아니면 전출이 돼 있는지 확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주택 매매사업자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주택 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 예를 들어서 주택 수리비용 등으로 이제 담보대출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업자 업종이 주택 매매업이나 주택 임대업의 그 사업자는 아예 대출을 차단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주택 매매업,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행정지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될 예정이고요. 7월 1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매매계약, 가계약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불포함입니다. 인정이 안됩니다. 가계약은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죠. 주택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금지하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업, 임대 매매계약을 포함을 해서 20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보증금 반환 대출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대출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번에는 전세대출인데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되는 대상은 어디까지? 자,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해서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대출 보증 이용 강화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자, 보증기간의 내규 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서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는데요. 기존의 규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발표부터 시행까지 1개월여간의 기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자,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전세 계약 존부, 계약금 납입 사실 등은 차주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번 전세대출의 제한 규제에서 예외 조치는 없는지라는 부분인데요. 12.16 대책 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사항을 보시면 직장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로 그리고 이제 시, 군 간에 이동할 경우 직장 이직 등으로 이제 어디 멀리 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시와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이 안 됩니다.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 시 대출 보증은 허용이 되고요. 또한 회수 규제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서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 이용, 그러니까 전세에서 자가로 이용하는 경우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규제 내용으로 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차주에 대한 또 다른 불이익에 대한 조치는 있는지 라는 내용인데요. 자, 근본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가 발생이 되면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이 되고 연체정보 및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이자 어떤 불이익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또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부분인데요. 근본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해당 규제 지역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지 6월 19일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 6월 18일까지 금융회사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 지역 신규 지정 이전에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자, 근본에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의 경우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가 되는가요? 자, 효력 발생일은 6월 19일부터고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바로 이제 금지가 된다는 내용이죠. 12, 16 대책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6월 18일까지 취득, 매매계약 포함해서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정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대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대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